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범 앵커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진행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경량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현직 치안감인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이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번 계엄의 위법성에 침묵하는 게 오히려 중립성을 포기하는 거라며 비상계엄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내비친 경찰 수뇌부를 꼬집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플래시몹 등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어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계엄 포고령 발표 이후 이뤄진 경찰의 국회 통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답변합니다. 계엄이 선포가 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민주당이 조 청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오늘 오전 경찰 내부 게시판에 초유의 비상계엄 상태, 우리 경찰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이었습니다. 배 청장은 초유의 황당한 비상계엄으로 문민정부 이후 수십 년간 국민의 경찰이 되려 했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자괴감이 들고 무기력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설령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다고 해도 군대를 동원한 무력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건 오히려 중립성을 포기하는 거라며 포고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답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 경찰 고위급 간부까지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오늘도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세종에선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미로 시민들이 노래에 맞춰 한 글자씩 적힌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플래시몹 행사도 열렸습니다. 시민들을 분노와 공포와 그다음에 불안에 떨게 했던 그러한 비상계엄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12월 7일 내일 국회 여의도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십사 하는 전국과학기술노조도 성명을 내고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이미 폭력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모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주말인 내일은 국회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어 대전 은하순회 거리 등에서 열리는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전국이 얼어붙으면서 지역 경제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연말 특수 대신 날벼락을 맞은 가운데 환율 불안 속에 서산 대산공단 등 지역 산업계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많이 찾는 세종과 대전의 식당가, 연말 회식과 송년회 등 예약 손님이 한창 많을 때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단체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2월 달 연말 장사를 했는데 이게 뭔 일이냐고 세상에 이게. 먹다 사고 나면은 지금 이 분위기에 난리 나지. 다 지금 조심하는 분위기더라고.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롯데케미칼과 현대오일뱅크 등이 몰려있는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과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가뜩이나 위기감이 큰 상황에서 계엄 사태로 정부 지원안 발표가 미뤄지고 환율까지 1,420원대로 치솟으면서 사실상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고환율로 인해 수입 물가 급등 우려와 더불어 전반적인 경기 심리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더 큰 문제점은 심리, 즉 소비라든지 투자에 대한 심리 위축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환율을 높이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지역 유통업계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과거 탄핵 정국 당시 소비 심리가 급속히 위축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탄핵 정국 시기 등의 민간 소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전기 대비 모두 감소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서비스업과 설비 투자, 민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도 지난해 대비 16.2%포인트 떨어져 거래 실종 속에 매물이 역대 최대로 쌓이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역대학 곳곳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대자보와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대학교 총학생회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시대착오적인 범법행위라 규탄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헌신과 희생으로 지켜낸 찬란한 민주주의 역사를 기만한 행위,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불의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부터 극성 시위대 10명을 골라 때리겠다며 칼을 소지한 사진 등을 올린 A씨를 대전 거주지에서 붙잡아 실제 위협을 가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린 건 맞지만 칼 사진은 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 위해를 가하려 했던 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이틀째로 들어서면서 열차 운행률이 평균 69%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열차 운행률은 KTX 66.1%, 여객열차 60.7%, 화물열차 18.5% 등으로 열차가 지연되거나 배차 간격이 늘어나 시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철과 맞물리면서 수험생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이 아닌 비혼잡 시간대에는 운영이 중단되는 열차 운행 간격이 커 취소되는 열차의 운행 정보 안내 문자 발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식과 돌봄 업무를 보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에 대해 분노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각 학교마다 급식 대신 빵과 우유, 도시락 등 대체식이 제공되고 돌봄 교실도 일부 운영하지 않는 등 학생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빵과 음료를 꺼내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급식과 돌봄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지급한 대체식입니다. 집에서 챙겨온 도시락을 꺼내 먹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파업 여파로 대전과 세종, 충남 1232개 학교 가운데 291개 학교에서 대체식이 지급됐고 14곳은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빵, 주스, 과일을 중심으로 하여서 대체식을 마련을 하였고 혹시나 양이 부족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생들을 돌보는 늘봄교실 운영도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전은 교직원들이 투입돼 초등학교 149곳 모두 돌봄교실을 운영했지만 세종에서는 14곳, 충남은 9곳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16,000여 명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 중 2,3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표하면서도 열악한 노동 현실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교육공무직의 연봉은 상여금과 명절 휴가비 등을 모두 포함해 2,833만 원, 기본급으로 따지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기본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고 있지만 근속이라는 게 합쳐져도 사실은 연 3천만 원 저희 월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이 다음 주 교섭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파업도 검토하고 있어 학교 급식과 돌봄 관련한 학부모들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가 퇴직을 앞둔 세종소방본부장의 국외 연수 추진에 대해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전공로 소방본부와 세종소방지부는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로 이루어지는 실화제 훈련이 당초 취지를 잃고 퇴임을 앞둔 본부장의 효도 관광으로 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종소방본부는 호주에서 열리는 국외 단기 훈련에 9명을 공개 선발했고 이후 퇴직을 앞둔 소방본부장이 함께 동행하기로 하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차에 불을 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43살 김명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등을 고려해 결정한 뒤 어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현은 지난달 8일 밤 9시 40분쯤 서산시 동문동의 한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4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을 훔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인근 야산으로 가서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언한 충청남도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과감한 정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도내에서 운영 중인 경유버스를 퇴출시키고 오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과 공공기관의 버스 1,200대를 모두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대부분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연료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로 수소 에너지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 올해 전국 최초로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언한 충남도가 도로 위의 온실가스 주범인 경유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환경부를 비롯해 도내 15개 시군과 교육청, 버스 운송사업 관계자, 그리고 수소차 관련 기업 등 31개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정 수소로 이음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도내 공공기관과 대중교통, 교육청 등에서 운영 중인 경유버스 1,200대가 수소버스로 전환됩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전체 수소버스 보급 목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수소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24곳에 불과한 수소 충전소를 67곳으로 확대하고 정비 서비스 거점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소 분야 탄소 중립을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버스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를 조기 정착시키고 탄소 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버스 한 대당 연간 10만 킬로미터를 주행할 경우 이산화탄소는 연간 8만 6천 톤, 질소 산화물은 1,200톤, 미세먼지는 27톤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유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사업비는 4,841억 원, 수소 충전소 구축에는 1,85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정부 역시 수소 경제에 관심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확고한 탄소 중립 노력과 함께 충청남도가 수소교통으로 전환하여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소버스 대당 가격이 6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만큼 충남도는 내년부터 수소버스 구입 시 도비 지원금을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 영역의 수소버스 전환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고 취업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추진된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성과보고회가 대전보건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과 대전선병원, 건양대병원 등 90여 개 보건의료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턴형과 프로젝트형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은 다양한 일경험을 통해 직무 탐색과 경력 개발 기회를 가졌습니다. 천안시는 LH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천안 신부동 행복주택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모두 1,212억 원이 투입돼 신부동 옛 법원 부지 14,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587세대와 140대를 수용하는 공영주차장이 함께 건설되며 오는 2027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천안 신부 행복주택은 지난 2021년 민간 사업자가 시공을 맡아 착공했지만 사업계획 변경 문제로 공사를 포기했고 지난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재추진되는 사업입니다.